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지수 방정식이 주어져 놓고 그는 알파 베타 두 군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3의 x 제곱이 공통인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3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 그리다 보니까 t는 0보다 크다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항상 범위 잡는 습관을 잡으시고, 그럼 이걸 다시 표현하면 t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게 3t겠죠? 3t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t의 2차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야 근을 구할 수 있고 t의 근을 구해야 x의 근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아이디어는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세요. 3의 x제곱을 3의 x제곱 요 친구를 문자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자로. 그럼 다시 표현하면 3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빼기 3배 3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자를 x가 아닌 3의 x제곱 이 전체를 문자로 놓고 본다면 이 문자의 관점에서는 2차 방정식이겠죠. 다시 얘를 x가 아닌 너를 전체의 문자로 생각한다면 이 문자에 대해서 2차 방정식입니다. 얘가 근을 갖는다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근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죠. 참고 이런 거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런 2차 방식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근을 가지면 알파 베타를 간다는 얘기죠. 문자가 x이다 보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문자를 3의 x제곱 놓는다면 3의 x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가정한다면 그 녀석의 2차 방식은 근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각에서 의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두 근의 합, 즉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 표현될 것이고 두 근의 곱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근각의 수 a분의 c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이더라? 0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아이디어는 꼭 여러분이 챙겨서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밑에 확인 체크 100번입니다. 그래서 100번을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미지수가 들어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x가 얼마니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미세 관점에서, 두 번째는 지수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미시 얼마라면? 미시 1이라면 1이라면 미시 1이면 미시 같아지죠? 3으로? 그럼 지수가 그지 같기 때문에 무조건 해가 성립될 거고, 요 녀석이 지금 요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찾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지수가 같기 때문에 x에 뭘 넣었을 때 지수와 같으면 밑이 달라도 지수와 같으면 갖게 되는 값이 하나가 딱 존재하죠. 그죠? 누구죠? 0이죠. 0.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0 집어넣으면 2 0제곱일 테고, 너도 0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돼서 1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x가 0이 이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해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도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밑이 같구나. 그럼 첫 번째, 요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를 고민해 봅니다. 그럼 요거 넘겨 다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럼 인수분해 2에서 이렇게 되나요? 그럼 x라는 친구가 얼마야? 3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범위 안에 하나도 없죠. 열심히 구한 이 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젠 지수의 관점에서 봤으니까 미세 관점에서 보면 밑이 같네? 그럼 밑은 같은데 지수가 달라요. 그럼 갖게 되는 특수한 케이스가 뭐가 있어? 밑이 얼마인 경우? 1인 경우죠. 밑이 1이면 x가 4가 되겠죠? x가 4로 넣으면 미순 1이니까 1에 엿지게 될 거고, 미순 1이니까 1에
4, 4, 16 이렇게 표현되나요? 그럼 1은 몇 번 곱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꼭 기억한 상태에서 이 지수 관계는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몇 번이에요? 밑에 확인 체크 101번이 되겠죠? 그래서 101번 푸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7번입니다. 요거 두 개 연립 방식 풀어달라는 소리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얘는 x, y를 정수로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런 숫자들이 너무 이쁜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3은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을 더해서 4랑 9를 의심할 수 있겠죠. 누구? 4랑 9. 그럼 x가 얼마예요? x가 2. 그러면 얘가 4가 될 거고, 너가 9가 되려면 y는 1을 의심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도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빼서 그럼 8에서 3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2 집어넣으면 너는 8, 1 집어넣으면 너는 3, 빼면 정확하게 그치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연립 그 방정식에 대한 해는 저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지수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 숫자가 별로 이쁘지 않으면 이렇게는 그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는 가만히 보시면 너랑 2의 x제곱이 눈에 보이고 너랑 3의 y제곱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죠. 이 x제곱은 뭐 a라고 놓을까요? a라고 놓고 3의 y제곱은 이렇게 라지 b라고 놓고, 물론 a도 b도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 위의 식은 a 더하기 3b가 되나요? 걔가 13개. 이 식은 2a 빼기 b가 되나요? 걔는 5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식에다 여기다 2배 때려 볼게요. 2배 때리면 2a 플러스 6b 2배 때리면 26 이렇게 되나요? 해서 연립해 버리면 빼는 게 낫겠죠. 저는 아래식에서 위를 뺄게요. 여기서 여기를 빼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7b가 될 거고, 여기서 여기 빼면 21이 되겠죠. 그래서 b라는 값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b는 3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b 대신에 돌려놔야 되겠죠. 원래대로 아, b는 3의 y제곱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y 값이 1이라는 걸 쉽게 눈에 찰 수 있겠죠. 그럼 이제 b가 3이다 보니까 b가 3이야?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a는 13이에요. b처럼 생겼네. 그래서 요거 3 집어넣으면 9니까 넘어가면 4가 되겠죠? 근데 대문자 a는 우리가 예로 치환했으니까, 그지? 요 식에서도 x가 2라는 게 요 값이 나온다는 게 우리가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몇 번? 102번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18번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세균이 한 마리가 있어요. 아, 세균은 어떻게 그릴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한 마리가 X시간이 지나면 플러스키 넣고 X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게 많아진대요. 왜 자꾸 줄어들었냐고? 크기가 작아졌냐고? 아, 이쪽을 어떻게 다 그려, 그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한 마리가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 요만큼이 이렇게 불어난대요. 번식을 한대요.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읽어보면 세균 10마리를, 여기가 10마리였어요. 그런데 플라스크에 넣고 배양을 한대요. 배양을 했더니 몇 시간 후에 3시간이 지났을 때, 3시간이 지났을 때 몇 마리? 80마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도 모르고 X도 모르니까, 그지? 저 둘 중에 하나를 좀 구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한 마리가 요만큼 늘어나요? 그럼 너는 10마리잖아. 그럼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마리가 몇 시간이 지나? 3시간이 지나면 한 마리가 X에 3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늘어난대요. 아, 그래? 그러면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한 마리가 3시간 동안에 요렇게 번식하겠죠. 이해가시죠? X에 3. 그러면 이거 3 집어넣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한 마리가 3시간 지났을 때 번식된 수가 되겠죠.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다 보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서 10을 곱하면 우리가 10마리가 3시간이 지났을 때 저만큼이 번식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결국 이 친구랑 누구랑 너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10으로 나눠주면 A 세제곱은 8이 될 테니까 A가 우리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A가 2니까 요거 대신에 요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한 마리당 X시간이 지나면 요만큼 번식을 한대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뭘 묻고 있어? 세균 10마리가
2560만에 되는 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물어봤죠. 그죠? 10마리가 몇 시간이 지났대요. 그건 모르는 거고 2560마리로 번식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 역시 이 친구도 10마리가 아닌 한 마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한 마리의 입장에서 이 시간을 T시간으로 잡아볼게요. T시간. 그러면 한 마리가 X면 요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T면 2의 T제곱만큼, 요만큼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런 게 몇 마리라고요? 10마리가 있다고요. 얘가 T시간이 지났을 때 늘어난 마리수가 될 거고, 그 친구가 너랑 같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갖다가 놓고 양변에 10으로 날려버리면 2의 T제곱은 256이 되나요? 그래서 T는 2의 몇 제곱? 2의 8제곱인가요? 256? 그래서 몇 시간? 8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10마리가 늘어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밑에 확인 체크에 몇 번? 103번이 되겠죠. 103번 풀고 여기 소 단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단원 지수함수 활용 부등식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이제 부등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시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증감수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럼 뭘 판단해 볼 거냐면 이 x값을 x1이라고 주고 이 x값을 x2라고 놓을게요. 너가 x1, 너가 x2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보시면 x1이랑 x2랑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죠? x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x1일 때 함수값과 x2일 때 함수값을 바라볼 거예요. 그럼 x1일 때 y좌표는 여기다 x1을 집어넣은 거니까 a의 x1이 될 거고 너는 x2를 넣은 거니까 a의 x2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너보다는 당연히 네가 올라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 그래프 자체가 증가함수다 보니까 x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이 둘의 관계가 a의 x1, a의 x2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미시 증가함수일 때는 그지? 요렇게 넣어서 함수값이 더 크면 그 정역도 더 크더라. 그러니까 여기 관계는 왔다리 갔다리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시 같으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을 뜯어다가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부동호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를 볼 건데, 두 번째는 미시 0과 1인 경우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y는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y는 a의 x제곱 볼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x1, x2를 볼게요. x1을 그냥 여기다 잡아놓고 x를 여기다 잡아놓을게요. 그럼 보시다시피 x1과 x2를 봤을 때 x2가 더 크죠? x1과 x2를 봤을 때 x가 더 크죠?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x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너의 함수값이랑 너의 함수값 비교했을 때 작은 x값에서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a의 x1, 여기는 a의 x2가 될 테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비교하면 a의 x1, 여기는 a의 x2. 그래서 누가 더 크다고요? 왼쪽 값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프가 감소함수 밑으로 내려가니까 y값이 죄송합니다. x값이 작을수록 더 큰 y값을 갖더라. 그래서 x2가 더 크지만 함수값은 더 작더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미시 같을 때 미시 감소함수이면 요런 왼쪽으로 더 큰 부동호 관계가 오른쪽으로 부동호 바뀌더라. 역전 현상이 벌어지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미시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는 그지? 미시 같으면 이 관계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미시 0과 1은 감소함수면 이 관계에서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부동호방이 거꾸로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예요.
부등식은. 그래서 밑을 일단 같다고 맞춰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 될 거예요. 19번입니다. 세 문제 이제 빠르게 풀어볼게요. 일단 보시면 부등식인데 밑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2로 맞추는 게 되겠죠. 2로 맞춰 놓으면 요건 2에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너랑 마이너스 5 곱하면 요렇게 표현되나요? 그러면 지금 밑이 어때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부등호 그냥 그대로 따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2x 플러스 21이랑 여기 지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랑 이 부등호는 오른쪽이니까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일로 넘기면 8x가 될 거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라고 해서 이렇게 해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이에요. 일단 밑을 보니까 2분의 1, 10분의 2, 5분의 1. 너도 5분의 1 모시기. 그래서 요건 5분의 1.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너는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번에는 밑이 어때요? 밑이 0과 1인 감소함수네요. 감소함수니까 지들끼리 따서 뜯어내서 따서가 뭐야? 따서 이렇게 돼서 부등호 어떻게?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더라. 그럼 저거 넘어가면 5x가 될 거고 5 넘어오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더라. 자, 3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3과 27 요걸 3으로 만들어주면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지대 3을 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써볼까요? 3의 x-1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이 어때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더라. 그러면 요거 그냥 그대로 뜯어내면 되니까 요걸 여기로 넘길게요. 최고차이 양수인 게 좋으니까 넘어가면 3x제곱 한 번 더 x-1 부등호 방향 안 변할 거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넘어오시면 3x제곱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인수분해가 3xx 이렇게 되나요? 됐죠? 그런데 이제 2차 공식 풀 때 요 녀석 쪽으로 부동화가 더 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작은 거 x는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뭐보다 1보다 크더라. 그렇게 해서 답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9번이었고요. 밑에 몇 번? 108번을 확인 체크 108번을 풀어보시면 돼요. 20번입니다. 앞에서 풀어본 문제예요. 보시면 항이 여러 개일 때는 요 녀석이 이제 공통인 게 눈에 보여서 쟤를 치환해 접근할 겁니다. 치환해서 그러면 이 x제곱을 t라고 놓자. 항상 형이 잔소리하는 거 t라고 놨으면 바뀐 문자에 대해서 범위를 체크해 주시고 그럼 갑니다. 여기 2t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5t인가요?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에 의해서 2t, 1, 2, 1,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역시 부등식이 요 문자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범위가 나올 거고 너가 더 작나요? 2분의 1, 그지? t는 뭐보다 작아요? t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쓸게. 또는 t는 뭐보다? t는 2보다 크거나 같네요.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고 이 멍청아. 작거나 같고 저한테 한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t를 치환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을 겁니다. 요만큼으로 2x제곱으로 그럼 2x제곱 돌려놓으면 t는 2x제곱인가요? 이렇게 여기도 2x제곱 그러면 요 부등식이랑 요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완성시키면 돼요. 됐죠? 그럼 요게 다시 한번 써볼까? 2x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부등호 방향 안 변하죠? 미실보다 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면 밑이 같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해서 그래서 너 또는 너라고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만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범위가 잡혔냐면 t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근데 t는 우리가 치환하기를 0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한없이 작을 수는 없으니까 원래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걸 다시 쓰면 0 t 대신에 2x 제곱을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x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돼서 그래서 요만큼의 해만 잡아서 우리가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너 또는 너희더라 해서 밑에 몇 번 확인 체크 109번을 푸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2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 부등식을 이제 푸는 게 우리가 목적인데 가만 보시면 문자가 같아요. 문자가 같기 때문에 이 지수끼리 뜯어내서 부등식을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밑이 미지수로 가려져 있습니다.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죠.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알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x가 0과 1일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x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로 나눠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치 절대값 범위 쪼개는 것처럼. 그럼 x가 0과 1이면 감소함수니까 이 지수끼리 뜯어내는데 3x 플러스 1 여기는 x 플러스 5 그럼 감소함수니까 이 밑이 어떻게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해가시죠? 그럼 이 친구는 2x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잡히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돼? 우리가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마치 절대값처럼 요 나온 해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친구의 공통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0과 1, 2보다 작아요. 너인 거 이해 가세요? 해가 0과 1, 2. 잘 안 되면 수익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범위는 그지? 이 녀석이니까 이 쪼개진 범위에서도 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x가 1보다 커? 증가함수네요. 그럼 이 부등호방이 안 변할 테니까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랑 부등호방이만 반대죠. 그럼 이 해가 여기에서 x는 2보다 크다가 잡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누구랑요? 이 친구랑 공통 범위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요? 너인 거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해는 너 또는 너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개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21번이었고요. 22번으로 연달할게요. 간단하니까 22번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22번은 이 친구도 간단합니다. 보시면 어떤 모양이야? A, B, C 이런 부등식 해결은 우리가 해결 어떻게 한다? 너가 1번식, 너가 2번식으로 해서 1번과 2번의 두 개를 그려가지고 공통범위를 확인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1식, 그 다음에 너가 2식. 그래 풀어도 되는데 그럼 얘는 그냥 그럴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밑을 다 맞출 수가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제곱 요게 3의 1차, 3의 2분의 1차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분의 3차가 될 거고 너는 3의 마이너스 1차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다 보니까 이 지수들만 툭 뜯어내서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게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누가 1식, 너가 1식, 너가 2식으로 해서 각각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1식 얼마예요? 마이너스 곱하면 자, 부등호 방향 변할 거고 and 그리고 요거 여기로 넘기면 x는 오른쪽인가요? 요걸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너네들의 공통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그려지네요. 그려봐. x한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2분의 3 너보다 작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해가 크고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해는 여기 부분인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확인 체크 110번, 그 다음에 111번 두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뭘 집어넣어도 이 값이 무조건 0보다 크대요. 그걸 만들어주는 이 k, 요 녀석의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일단 뭐가 눈에 보이냐면 여기 이 x제곱이 들어있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k라는 녀석이 뭔지는 모르죠. 이 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x제곱을 우리는 t라고 놓으면 자동빵 이거를 꼭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지? 자동빵. 그럼 다시 한번 t로 표현하면 이 친구가 t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4가 앞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게 성립되는 걸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요 그래프 있죠? 요 이차함수? 그 이차함수가 요 녀석, 그러니까 요 녀석이 t축이 되겠죠? x가 t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t축이 되는 거고 요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도록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t가 전범이면 그냥 판별식 쓰면 되거든요. 안 맞는 소리는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다시 얘가 항상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안 만나니까 판별식 0보다 작도록 풀면 되는데 문제는 t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게 t축의 입장에서 0이 여기쯤에 있어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린다고 쳐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x가 양수인 범위에는 이 범위일 텐데 이 범위엔 분명히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이럴 때는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을 0보다 크다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전범위가 아닌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다? 어쨌든 K가 목적이니까 요 K만 넘겨두시고 요 두 친구들을 넘겨줍니다.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두 개를 판단해서 이 범위에서 얘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 문제는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2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t축이란 소리죠? 여기가 y축이 있겠죠? y축이 있는데 이 그래프의 t절편이 0과 12입니다. 그럼 0과 10이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그려지겠죠. 왜? t가 양수인 범위, 즉 너의 오른쪽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너의 오른쪽에서 항상 큰 거니까 y는 2k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걸 비교해도, 그지? 어떤 값을 비교해도 요 2k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2k라는 친구는 너의 꼭지점의 y좌표, 즉 이 그래프의 최대값보다는 위에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 넣을 필요가 없이 요거 t값이 6인 게 눈에 보이죠? 0과 12의 대칭일 테니까. 그럼 6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요거 편에서 ft라고 넣으면 f6 얼마예요?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70인가요? 36이네요. 그래서 요 값이 3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k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36보다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2로 나눠서 k가 18이다. 이게 최종적인 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잔소리 하자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는 함부로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야? 전범위에서만 x의 범위가 또는 정의역의 범위가 전범위에서만 이 판별식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중요합니다. 밑에 확인 체크 112번 푸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거니까
별표 치셔가지고 다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버립니다. 빠르게 읽어보면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세이가 75% 감소한대요. 전자파가 이렇게 있죠. 이게 있어. 슝 지나가는데 필름 한 장을 이렇게 통과한대요. 그러면 몇 프로가 줄어? 75%가 주니까 원래는 A라는 전자파의 양으로 가정했을 때 여기서 75% 통과 못하고 여기 몇 프로만 25%만 통과하겠죠. 그래서 한 장의 전자파를 통과했을 때 남은 양은 A의 몇 프로 얘들아? 25%만 이렇게 남아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좀 더 가. 좀 더 가. 한 장을 더 통과해. 슝! 또 가. 그럼 또 필름 한 장을 또 붙였어. 두 번째 필름지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제 두 번째를 통과하기 전에 남은 양이 이 전자파가 요만큼인데 요만큼의 75%, 4분의 3은 이 필름을 통과하지 못하고 너의 얼마만? 25%인 4분의 1만 통과되겠죠. 그래서 그 남은 양이 A에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한 장 통과할 때 원래였는데 원래 양이 4분의 1 곱해졌구나. 그러면 또 원래의 양이 한 장 더 통과했으니까 4분의 1 곱해졌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장 통과할 때 4분의 1. 이게 이런 얘기죠. 4분의 1이 얘가 몇 프로? 몇 프로 얘들아? 100분의 얼마? 100분의 25. 25%만 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일 때 4분의 1이 한 번, 두 장일 때 4분의 1이 두 번. 그럼 그런 식으로 가서 몇 장일 때? N장을 통과했을 때 전자파가 슝 계속 가고 있겠죠? 그러면 N장을 통과했을 때 그 남은 전자파의 양은 A의 몇 분의 4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땡땡땡. 여기도 땡땡땡.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파가 됐죠? 자, 그랬을 때 N장을 통과했을 때 처음 세기에 얼마? 1024분의 1 이하로 줄일 거. 그러니까 요 양이 얼마 얘들아? 1024분의 1 이하로 줄게 된대요. 어디 양에? 처음 양에. 처음이 A죠. 그럼 이제 과연 몇 장을 통과해야지만 요만큼으로 줄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양변에 A로 남는데 부등식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이 양수니까 원래 양이 처음에 양수겠죠? A 나눠도 부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 친구는 2분의 1에 이렇게 표현되나요? 그리고 이게 2의 열제곱이죠? 그럼 너도 2분의 1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밑이 0과 1이니까 지수끼리 뜯어내는데 부동의 방향은 반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몇 장이더라? 최소 5장 이상은 통과해야 처음 양의 요만큼 이하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밑에 있는 거 113번까지 풀고, 자, 여기 지수 단원이 끝이 났네요. 지수함수 단원이. 다음 단원은 이제 로그 함수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